울산시의회 차기 의장 자리를 놓고 박순환 현 의장과 서동욱 부의장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전 사고가 발생한 구리원전 1호기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이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울산 지역 생활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 주체 변경 신청이 접수돼 울산시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세상의 날인 오늘 울산지방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울산지방에는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모레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울산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부터 의장 선출 방식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바뀌면서 이 박순환 현 의장과 서동욱 부의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제5대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당 구성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원내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박순환 현 의장과 서동욱 부의장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된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박 의장이 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25석 가운데 8석을 진 야권이 박 의장에게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지난해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서 부의장의 정치력에 반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장이 나머지 17석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4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의장 연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원구성부터는 지금까지 후보자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하던 교황식 선출 방식이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바뀝니다. 후보들 간의 담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로 선거일 이틀 전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 전에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은 오는 7월 5일에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박순환 의장이 김초록 전 의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지난 2월 전원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 시민단체는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조사한 지 2달 만에 다시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20개 항목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와 비상디젤 발전기와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인이 주된 목적입니다. 중국에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전력계통이 수비적으로 근성이 나오는지. 다음 달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 10여 명이 고리 1호기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정부는 민간특별위원회와 IAEA 특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IAEA 점검을 통해 원전 가동 중단과 폐쇄를 결정한 사례가 없다며 당장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나 이제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전 점검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 고리 1호기를 계속 연장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절차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원전 측이 마련한 성능 시험 브리핑을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2008년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아 10년간 추가 운전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 최근 중고와 짝퉁 부품 논란에다 납품 비리까지 터져나온 가운데 폐쇄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북구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이 처음 실시됐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휴일이라는 안내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휴업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고객들이 몰리자 아예 안내원까지 배치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4시간 폐지되고 두대주 내제주 영업을 안 합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북구에서 실시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첫날. 대형마트 3곳과 SSM 6곳에 이렇게 헛걸음을 한 고객은 수천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시각 인근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손님이 늘 거란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안 돼 있겠네. 평상시에도 이래 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된다고 뭐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안지.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북구 지역만 시행됐고 북구 안에서도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구를 제외한 중구와 남구, 울주군 등은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북구 소비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북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이번 규제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상권입니다. 동일 상권에서 동일한 법이 적용이 돼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북구의 상설 전통 시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만 서두른 것도 효과를 떨어뜨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에 맞춰진 시민들의 소비 패턴을 규제만으론 바꾸기 힘들다며 골목 상권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보다 그 자구 노력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뭐 현대화사업, 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 어렵사리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자치구별 공조와 면밀한 제도 보완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동구 동울산시장 상인들은 어제 오후 동구 전하동 신축 아파트 상간에 대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상인들은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 주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와 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개 입찰로 진행되는 상가 모집에 특정 업체의 입찰을 막을 수 없다며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울산의 생활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시와 정화조 등 공공요금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이 서민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9로 3월과 같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던 물가 상승세가 3월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4월에도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야채 같은 것도 이렇게 봄나물 같은 거 이런 거 좀 보려 그러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더 괜찮은 걸 똑같이 줘도 조금 더 괜찮은 거 사고 싶어가지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고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생필품 가격인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1분기 중 생활물가는 3.5%가 올라 전국 평균 2.7%보다 훨씬 높은 전국 1위였습니다. 울산에 이어 전북, 부산, 대전 등의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고 가장 상승률이 낮은 제주는 울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 전보다 수산물과 농산물, 석유류 등은 4.2%포인트 올랐고 개인 서비스 요금과 집세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공정 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최대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9개 가운데 택시와 정화조 요금은 하반기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어서 울산시의 물가 억제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경남은행이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 1,344명의 서명지를 울산유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조태구 부행장은 시민들의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동천체육관에서 2012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대회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회원사 CEO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 강연과 회원사 제품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58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15% 많은 4,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트럭 트라고와 중형버스 카운티 고객에게 오는 7월 14일까지 수리공임과 부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행사 기간 동안 터보차저 등 10여 개 품목을 수리할 경우 15%에서 20%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진화해수욕장과 회하강 일원의 모래 퇴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2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내년 7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울주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모래 퇴적을 막기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 주체 변경 신청이 접수돼 울산시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장백건설부도 13년 만에 장백 아파트를 낙찰받은 초정 개발이 해당 아파트 16개 동 1,540세대의 사업 주체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권리관계와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